오사부의 선견지명. 예,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주식 강의를 하는 날인데요.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예, 벌써 8주가 됐네요. 8주가.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거니까.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캔들에 대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아마 캔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거를 했냐면, 예, 샛별형 캔들이라고 했어요. 샛별형 캔들. 예, 샛별형 캔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고 도지가 하나 나온 다음에 다시 양봉이 출현을 하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예, 그런 캔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반대예요. 반대. 예, 샛별이 아니라 석별형 캔들입니다. 석별형 캔들. 이거는 샛별형 캔들을 완전히 이해를 하셨으면 그걸 바로 뒤집으시면 돼요.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예,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예, 굉장히 좀 발생 빈도도 높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샛별이랑 석별형은, 샛별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석별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예, 그런 신호를 받아들이는 건데, 샛별이든 석별이든 발생 빈도가 높고요. 신뢰도 또한 높습니다. 예, 그럼 한번 저번 주랑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뒤집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석별형 캔들이라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하락 반전형 캔들이고 발생 빈도가 높고, 요 가운데 있는 캔들, 요 도지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음봉일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다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샛별형은 어떻게 했었죠? 이쪽이,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셨을 때 왼쪽이 음봉, 예, 음봉이었고 도지가 음봉 밑에서 발생을 했던 거죠. 음봉 밑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는 음봉이지만 샛별은 양봉이었죠. 예,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하락하던 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석별한 캔들은 반대입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양봉, 비교적 좀 긴 양봉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양봉 위에서 도지 형태가 나타나고, 그 다음날 이 도지 밑에서 음봉이 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시그널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요 도지는 음봉이어도 되고 양봉이어도 돼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음봉일 경우에는 좀 더 신뢰가 높다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바닥이 어딘지 그리고 고점이 어딘지를 판단했을 때 요런 형태가 나타나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좀 잘 나타나고, 그리고 신뢰도 또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요거는 제가 PSK라는 종목인데 두 군데를 표시를 해놨어요. 요거를 조금, 아이고, 예,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여기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가죠. 예, 올라갑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예,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도지 하나가 나왔죠. 그리고 음봉이 떴습니다. 음봉이 뜨고 그 다음날 다시 이 도지 밑에서 음봉이 하나 발생을 하죠. 그 위에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하락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런 석별형 캔들이 나타나면,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여기서 파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런데 요 같은 차트에서 좀만 더 확대를 해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좀 비슷한 게 나타나죠. 양봉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타났고 여기에 영망치형이 아니 망치형이 하나 나타나죠. 예, 그 다음에 음봉이 떴고. 근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건 석배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석배령이 아닙니다. 이건 망치형이 나타난 거지 이게 도지가 아니잖아요. 예, 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이 짧은 단봉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석배령이 아닙니다. 석배령은 최소한 음봉이 요 정도 길이는 나와야 돼요. 최소한. 예, 요 정도 길이는 나와야 되고 그 전날에 나왔던 몸통을 훼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장중에 한번 몸통 위까지 올라갔었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석배령이 아니에요. 요런 게 석배령입니다. 요런 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양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타났죠. 그리고 요것도 도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몸통이 좀 뚱뚱한데 그래도 요것도 그런 형태의 일종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이 발생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합니다. 네, 이런 걸 다 석배령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한 종목 좀 더 볼까요? 예, 월덱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좀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타났죠. 예, 주가가 뭐 꾸준하게 올라가요. 꾸준하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도지가 하나 나왔죠. 예, 이거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양봉 도지가 하나 나오면서 그 다음날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은 최소한 요 도지 때는 파는 게 아니에요. 요 도지 때는 파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날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 도지가 나왔을 때는 파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양봉으로 떨어지면 파셔야 돼요. 늦어도 이날 장 마감할 때까지는 파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쭉 떨어지죠. 예,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점의 이런 모습에 캔들 3개가 석배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은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잡더라도 물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다시 잡기가 쉽진 않죠. 예, 쉽진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버티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예, 요게 딱 나타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나 그래도 하루 더 보겠다 그러면은 21선이 깨질 때는 파셔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21선. 예, 석배량이 나타났는데도 못 팔았다. 나는 좀 더 보겠다. 혹시 모르니까 보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21선을 깨잖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설령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여기서는 파셔야 돼요. 여기서는 버티면 그대로 빠집니다. 버티면 그대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건 파시는 게 좋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샛별형이랑 석별형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듣고만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종목마다 좀 찾아보셔야 돼요. 샛별형이 나타났을 때 정말 주가가 올라가는지 석별형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게 나타나도 이런 석별형이 나타나도요 가끔씩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또 얼마나 좀 되는지 일반적으로는 떨어져요. 일반적으로는 떨어지지만 한번 그런 거는 한번 좀 보셔야 돼요.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 걸로 땡치시면 안 돼요. 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주식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석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석별형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샛별형이랑 석별형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를 이해하면 그 다음 거를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요거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샛별형과 석별형이 떴을 때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는구나. 요거를 딱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샛별형의 모양과 석별형의 모양을 아셔야 되고 양봉과 음봉이 어디에 떠야 이게 완성이 되는지
그리고 도지는 어떻게 발생을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지 요거를 꼭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그냥 듣고만 넘어가면 며칠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실제로 한번 차트를 딱 켜놓고 한번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내일까지 좀 푹 쉬시고, 미국 시장은 다우하고 S&P는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다우하고 S&P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올라갔다는 거는 뭐죠? 기술주가 강했다는 소리죠, 기술주가. 특히 반도체 쪽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이 강하면 우리가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끝나더라도 다우가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는 것보다 다우가 내리고 나스닥이 올라가는 쪽이 더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 IT 업종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왕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이 될 거면 다우는 떨어지고 나스닥은 올라가는 게 우리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근데 지난밤 미국 시장이 좀 그렇게 끝났죠. 그럼 일단은 월요일 시장도 약간은 많이는 아니겠지만 약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날 장 초반에 외국인하고 금융투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미국 시장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게 끝났고 월요일 시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